부모님의 전화가 울린 순간 밀라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수화기를 들자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로 쏟아졌다. 밀라야, 너 도대체 왜 오빠 결혼식 준비를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니?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때에 너만 빼고 다 같이 움직이는데 너는 정말 가족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밀라는 전화를 쥔 손이 저절로 떨렸다. 그녀는 지금 밀라윤의 작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밀라윤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그 순간조차 마음이 무거웠다. 밀라는 29살, 서울 중심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다.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주변에서 늘 착하고 예쁜 딸로 불렸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가족 누구도 모르는 비밀 속에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 곁에 있는 밀라윤, 28살의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녀의 연인이었다. 두 사람은 2년 전 회사 프로젝트 협업으로 처음 만났다. 밀라윤의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자유로운 생각이 밀라의 차가운 일상에 불을 지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부모님 앞에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없었다. 밀라윤이 조용히 물었다. 또 엄마 전화야. 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오빠 결혼식 도우미 안 한다고 했더니 가족을 배신했다고 욕하셨어. 밀라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 세게 안아주었다. 밀라는 그 포옹 속에서 잠시 안도했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최준호라는 남자와 약혼을 강요했다. 준호는 대학 선배로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밀라의 비밀을 알고도 이해해주며 가짜 약혼을 받아들였다. 부모님은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했다. 이제 곧 결혼해서 손자볼 수 있겠네 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밀라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그날 밤 밀라는 밀라윤과 함께 창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밀라윤을 만난 날, 비 오는 오후 카페에서 나눴던 긴 대화. 밀라윤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솔직하게 살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밀라는 가슴이 뛰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만 서로의 집을 오가고 가족 모임에는 절대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빠 민준의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혼식 준비로 가족 단톡방이 매일 시끄러웠다. 꽃 장식, 식장 안내, 하객 접대. 모두가 역할을 분담했지만 밀라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라는 핑계로 빠지려 했다. 그게 화근이었다. 어머니는 다음 날도 전화를 걸어왔다. 너 때문에 우리가 친척들한테 창피해 죽겠다. 오빠가 결혼하는데 동생이 도우미 하나 안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밀라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만약 진실을 말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냐며 절규할까? 아니면 완전히 연을 끊을까? 밀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밀라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 마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다. 그런데 왜 자신의 행복은 늘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 다음 주말 밀라는 억지로 가족 모임에 나갔다. 오빠 민준과 예비 며느리 수진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부모님은 밀라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가족 행사에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 밀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라윤에게 전화했다. 오늘도 욕먹었어. 나 정말 지쳤어. 밀라윤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집에 와 내가 기다릴게. 그 한마디가 밀라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이 안식처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 결혼식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밀라의 일상은 더욱 팽팽해졌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연달아 잡혔고 가족 단톡방은 매일 새로운 요청으로 가득 찼다. 밀라, 너는 식장 입구 안내 좀 해줄래? 꽃꽂이 도와주라. 밀라는 매번 미안. 그날 출장 예정이야 라고 답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걸었다. 너 정말 오빠 결혼식에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 말들은 칼처럼 밀라의 마음을 베었다. 밀라는 밀라윤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밀라윤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타주었다. 어느 날 저녁 밀라윤이 말했다. 밀라야, 내가 계속 이렇게 숨기면 내가 더 아플 거야. 나도 내 가족을 만나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결정할 때야. 밀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부모님이 충격받으실 거야. 한국에서 이런 일은 쉽게 용납되지 않잖아. 그녀는 뉴스에서 본 레즈비언 커플들의 이야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례들을 떠올렸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올감했다. 준호와의 만남도 부담스러워졌다. 약혼자라는 이름으로 부모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이해심 많았지만 최근 들어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밀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그의 말에 밀라는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준호는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 밀라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빠 결혼식 끝나면 생각할게. 결혼식 2주 전 가족회의가 있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밀라를 노려보았다. 너 도우미 역할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진심이니? 친척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밀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정말 바빠서 그래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만 고생한다. 오빠가 결혼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무심하면 안 돼. 오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아. 밀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스쳤다. 밀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밀라는 밀라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정말 가족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더 큰 상처를 줄까 봐 무서워. 밀라윤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도 결국 불행해질 거야.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밤 밀라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니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어. 정말 실망이다. 밀라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진실 사이에서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준호를 만난 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밀라,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밀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결심을 흔들렸다. 오빠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밀라는 밀라윤과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버팀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누르고 진실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밀라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밀라윤이 오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 내가 응원할게 라고 문자를 보냈다. 밀라는 예쁘게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늦었네. 도우미 자리도 안 지키고 밀라는 아무 말 없이 꽃꽂이와 안내판 정리를 도왔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식장은 북적였다. 오빠 민준과 수지는 행복해 보였다. 밀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나도 저렇게 가족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서고 싶어.
식사 시간에 친척들이 밀라에게 물었다. 밀라 너는 언제 결혼하니? 준호 씨랑 잘 지내지? 밀라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네, 잘 지내요 라고 답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밀라는 죄책감으로 숨이 막혔다. 밀라윤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밀라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축하 인사가 끝난 후 어머니가 밀라를 따로 불렀다. 너 오늘 정말 실망스럽다. 도우미 역할 제대로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봤어. 가족 행사인데 그렇게 무관심하면 어떻게 해? 아버지도 가세했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밀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노력. 그게 노력이라고? 오빠가 결혼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순간 밀라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화장실로 도망쳐 울었다. 밀라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무 힘들어. 지금 당장 너 보고 싶어. 민준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밀라야, 엄마 말이 심했지? 하지만 너도 이해 좀 해. 가족이니까. 밀라는 오빠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빠,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 식이 끝난 후 밀라는 준호와 함께 먼저 떠났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오늘 힘들었지? 나도 더 이상 연기하기 힘들어. 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해 밀라윤을 앉아 모든 긴장이 풀렸다. 밀라윤이 속삭였다. 이제 그만 숨기자. 내가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다음 날 가족 단톡방에 어머니의 긴 메시지가 올라왔다. 밀라 때문에 오빠 결혼식이 엉망이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니? 밀라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한계였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밀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혼식 다음 주 가족 모임이 잡혔다. 어머니가 모두 모여서 오빠 결혼 축하 겸 밀라 문제도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밀라는 불안했지만 밀라윤의 응원을 받고 참석했다.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싸늘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밀라, 내가 왜 그렇게 가족을 외면하는지 설명해봐라. 밀라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밀라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녀는 박밀라윤이라는 여성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의 약혼도, 오빠 결혼식 도움도 힘들었던 거예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밀라를 바라보았다. 밀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저는 밀라윤을 사랑해요. 오빠 결혼식에서 도움이 못한 건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는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장 그만둬. 가족 망신이야.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밀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밀라윤을 만난 순간부터 숨기며 살아온 인연, 준호와의 가짜 약혼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준호가 말했다. 저는 밀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서 밝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중얼거렸다. 밀라는 그 자리에서 밀라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다. 밀라윤이 도착하자 가족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밀라윤은 당당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밀라를 사랑하는 밀라윤입니다. 그날 밤 가족은 큰 싸움을 벌였다. 어머니는 밀라를 향해 내가 가족을 배신했다고 외쳤고,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밀라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진실을 말한 후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조용히 떠났다. 이제 내 삶을 살아. 나도 내 길을 찾을게. 밀라는 밀라윤과 함께 집을 나왔다. 차 안에서 밀라윤이 말했다. 고생했어.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야. 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족과의 단절은 예상보다 아팠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단톡방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사라졌다. 한 달이 지났다. 밀라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밀라윤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과 연락은 여전히 없었다. 가끔 어머니로부터 생각 좀 해달라는 짧은 문자가 왔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밀라는 매일 밤 과거를 돌아보았다. 오빠 결혼식에서 욕을 먹던 날, 부모님의 실망 어린 눈빛, 그리고 진실을 밝힌 순간의 충격.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찾았다. 밀라윤은 매일 그녀를 지지했다.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가족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어느 주말 밀라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들어와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밀라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밀라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제 삶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면 우리는 지켜볼게.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진 못해 아버지는 고개를 돌린 채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민주는 따로 연락해 천천히 이해해볼게. 동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 밀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문이 열렸다. 밀라와 밀라윤은 함께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밀라는 다짐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밀라윤과 손잡고 거리를 걷는 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가족의 기대를 따르는 것과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는 것,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